자, 이 시간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154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부동산 등기법 총칙입니다. 바로 그 15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자, 여러분, 부동산 등기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강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이고, 등기부 이제 바로 또 소개하겠지만,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는 부동산을 표시하고 갑구 얼구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물론 갑구에는 소유권을, 얼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와 특히 중요한 권리관계, 부동산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갑구 얼구에 등기하고, 이걸 이제 공시 나타내는 제도다. 반대로 중개 거래하실 때 등기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등기입니다. 등기부 갑구 얼굴을 보고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만 해서는 안 되고 권리 분석하시고 확인 설명, 의뢰인 특히 매수인에게는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중개사, 중개업자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제도를 배웁니다. 부동산 등기의만 아시고 넘깁니다. 바로 쭉 가서 그죠, 여러분 교재 그 158페이지 보시면 등기 종류, 요건 이미 쭉 분류만 그 우측에 159페이지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중요한 등기 내용들은 강론에서 배웠으니까 분류만 쭉 해두시고, 특히 이제 안 한 게 부기등기 있죠. 제가 그 부기등기만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강론에서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그 부기등기를 따로 이제 설명드리고, 그 159페이지 맨 밑에 이제 등기할 사항,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은 제가 또 따로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앞전 시간부터 나갔던 수업 자료, 그 2페이지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하고 그 등기 대상은 따로 이제 보시고, 3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요 자료. 그 3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주등기 및 부기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등기, 부기등기를 이제 정리합니다. 앞전에 우리 강론에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고, 비교를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수업 자료 보세요. 그걸 비교를 잘 하시고, 11번부터 12, 13, 14, 15 요거는 요 자체가 부기등기입니다. 교재는요,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다는 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교재는 여기를 먼저 보세요. 333페이지. 그러면 333페이지 펴시면 부기등기와 가등기 해놓고, 거기 부기등기를 쭉 설명해 놓고 넘겨보시면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있는 요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제가 오늘 자료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 책하고 자료 보십시오. 자,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주등기가 원칙이고 부기등기는 예외죠.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자, 1번 비교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거기 보면 주등기 해놓고 갑구 해놨죠. 자, 등기부 갑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항상 설명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갑구 생각하시고 갑구의 1번 소유자가 갑이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이전,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앞 시간에 배웠던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당연히 1에서 2죠. 2번 소유자가 또 소유권을 넘기면 3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주등기, 바로 밑에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과 가등기는 부기, 을구 해놨죠. 자, 항상 제가 을구, 갑구, 을구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고 나중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을구의 1번 전세권 있죠. 소유자가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등기할 때는 1번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 이렇게 주등기로 들어오죠. 그런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여기 오늘 전세권 이전 또는 전세권 이전 가등기 등은 전부 있죠. 전세권 하나 가지고 다 설명드립니다. 1에 1입니다. 1에 1 이렇게 들어오죠. 물론 여기 전세권에 여러 가지가 오늘 들어옵니다. 전부 1에 1로 이렇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말하죠. 갑구의 소유권 이전과 이전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을구의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뿐만 아닙니다. 이미 다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을구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부기, 1에 1, 부기등기입니다. 2번,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방금 앞 시간에 했죠.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면 1번, 2번, 다음에 가압류 들어오면 3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그러나 2번 밑에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을구의 전세권 등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때는 부기.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전세금에 가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갈 때는 부기 1에 1입니다. 다시 갑구의 소유권에 소유자를 상대로 1번이든 2번이든 소유자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갈 때는 주등기, 을구의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 등의 가압류 들어갈 때는 부기. 3번 소유권의 저당 설정과 경매는요, 소유권의 경매가 들어오면 주등기입니다. 자, 여기 전세권 써놨지만 소유자 갑이 저당을 잡으면 그건 주등기고, 저당 잡거나 전세권 설정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 자, 저당권자도 여러분, 저당권자도 경매 붙일 수 있지만 전세권자 이 사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 안 내주면 경매 들어가죠. 그러면 경매 개시, 그 3번 앞줄 끝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소유자 상대로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들어왔다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번. 2번 시험에 이렇게 물었었죠.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저당 들어온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등기 들어갈 때는 요 경매 실행 등기는 갑구에 소유자 상대로 소유자를 소유권에 경매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주등기죠. 다음 밑에 3번 밑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 자, 여러 번 했죠. 우리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여기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저당 잡으면 요건 무슨 등기? 부기. 소유자가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그건 소유권에 들어오니까 소유자가 저당 잡으면 주등기지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이 설정될 때는 부기. 1에 1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이 1번이면 1에 1이죠.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멸실, 이거 다 주등기라고 해놓고 표제부 이야기했죠. 오늘도 표제부 특징, 거기 맨 밑에 3페이지 자료 좌측 맨 밑에 표제부 등기부 중 표제부 특징을 제가 정리해 드렸죠. 거기서도 나오고 앞전에도 했죠. 표제부 있죠, 여러분.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모두 무슨 등기 합니다? 주 등기를 하지요. 그래서 표제부는 다 주 등기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부기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지 않는 거 물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답으로 나왔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여러분? 표제부에 하는 등기고, 표제부 하는 등기니까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러나 4번 밑에 개명 주소 변경이 있었죠. 우리가 앞전에 변경 등기 할 때 개명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소유자 갑이 개명을 했거나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1에 1 써놓고 여기 개명 주소 변경 이렇게 했었죠. 이건 부기. 5번 여러 번 했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없는 권리 변경은 주등기, 성락이 있는 성락이 있는 권리 변경은 부기. 앞전에 2번이나 나왔던 예가 이거죠.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뭐 1억 2천으로 증액 올린다. 저당에서는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2천, 1억 5천으로 증액할 때 후순위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후순위자 성락이 있으면 성락해주면 부기, 성락서가 없으면 주등기. 여러 번 나왔고 작년 기출문제에도 지문으로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성락이 있다 없다 써주고 성락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 등기 한다면 성락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면 O다, X다, X. 성락이 없으면 무슨 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로 해야 되죠. 성락이 있으면 부기. 했죠, 우리?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여러분,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그러나 밑에 환매 특약 등기와 환매 특약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자, 1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매매로 이전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2의 1 이미 다 했죠, 이거. 그래서 제가 강론을 먼저 설명드린 거는 이런 거를 환매 등기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부기등기를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한 겁니다. 강론을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동시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등기 2의 1이고 환매권이 이전돼 가면 환매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에 2의 1에 1로 한다고 이미 이거를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설명드렸고요. 이미 환매 등기할 때. 단 환매권자가 환매권 말소 등기입니다. 앞에 위에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해 가면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면 환매 특약 등기 2의 1 부기등기 이거 환매 특약 등기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 말소 등기여도 부기등기를 말소하도 해도 주등기다라고 했죠.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7번 부동산의 전세권, 다시 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주등기. 그러나 전전세나 전대차, 전세권자가 여기입니다. 다시 전전세 등기나 임차인이 전대차라는 거는 임차인이 다시 전대했을 때는 부기. 요거죠. 전세권자에 한 전전세. 아니면 또 전세권자도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에 한 전전세, 전세권자에 한 임대 등기는 부기. 그 다음 8번 전부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 회복은 주등기. 요건 전부 일부 써준다고 했죠. 또 앞전에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전부 말소냐 일부 말소냐 요거 우리 구분해서 그때도 했죠. 전부 일부 써주고 일부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자, 9번 공유 지분이 이전되더라도 여러분 2분의 1 공유 지분 2분의 1이 이전되더라도 이 공유 지분 이전도 소유권 일부 이전이죠. 소유권 일부 이전도 주등기입니다. 그러나 합유일 때, 자, 이게 공유가 아니고 이제 합유. 여러분, 합유로 등기돼 있고, 합유일 때, 합유 명의인 변경 또는 합유자가 바뀌어서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고 합유 지분은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합유자가 바뀌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한다고 했죠. 이 등기는 부기입니다. 공유와 합유 비교하시라고 공유 합유를 비교하라고 적어드린 겁니다. 10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주등기죠. 그러나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가등기 이전과 가등기의 가압류 가처분, 이거 북이죠. 가등기 2번, 가등기 이전은 2의 1, 가등기의 가압류도 2의 1. 요렇게 여기까지. 자, 다시 갑구 얼굴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구의 소유권 등기와 소유권 이전 관련 이런 등기, 그 다음에 얼구 보세요. 다시 종합해서 하나 더 여기 쭉 서진 거 설명드리면, 얼구에 전세권 등기가 들어오고 전세권 이전, 전세권의 가압류,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자에 한 전전세, 이거 다 무슨 등기로 들어옵니다? 북이.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요거, 전세권의 이전, 가압류, 저당, 전전세, 이거 꼭 정리하시고, 여기 비교, 방금 10개 비교하면서 항상 요 그림, 지금 요거 문제풀이 할 때도 늘 말씀드렸죠. 요 그림 자주 그립니다. 갑구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드립니다. 자, 11번부터는 요 자체가 부기등기입니다. 보세요. 11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맺고 그 특약 등기, 그리고 권리 소멸 약정, 무슨 권리 소멸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할 때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는 시험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약정 써주고, 이게 무슨 등기로 하느냐? 부기. 12번. 저당권의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이 있었죠. 그러면 질권 이야기할 때 질권의 내용이나 질권을 묻는 문제는 없다고 했고요. 시험에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다만 저당권에 질권이 들어오거나 채권 담보권이 들어올 때 저당이 1번이면, 저당권이 1번이면 이 질권은 1의 1, 1의 1. 13번. 지상권 전세권에 의한 지역권이라는 말은 앞전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하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 아래에 부기 등기합니다. 1의 1, 이런 식으로. 14번.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지만 가압류 가처분 변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변경. 소유자 갑에게 소유자 갑을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건 주등기죠. 1번 다음에 2번. 그러나 가압류 변경,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가 특히 가압류 변경을 할 때는 가압류 등기를 채권액 이런 걸 변경하면 요건 2의 1입니다. 다시요. 14번.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지만 가압류 가처분 변경, 이걸 변경 등기할 때는 2의 1.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15번. 등기관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이의 신청은 맨 끝에서 이제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등기부 맨 마지막 시간에. 그러나 무슨 지금은 등기관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 등기로 한다. 여기 요렇게 11, 12, 13, 14, 15는 요 자체를 보면서 부기 등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하니까 요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5, 6월
우리 요약 정리하러 가기 전에 미리 요약 정리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300 우리 이제 앞으로 참 부기 등기는 고 했고요. 159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거기 보세요. 맨 밑에 넘겨보시면 실체법 민법 이야기는 우리 이미 186조 7조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그대로 넘기고 161페이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이죠. 그리고 토지가 있고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 특히 162페이지에 있는 요 그 표 있었죠. 등기 대상인 물건 아닌 거 요거는 제가 자료로 따로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163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요것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거기는 간단합니다. 자, 이 중에 제가 나중에 이제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자료에 교재하고 조금 순서는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2페이지 앞전에 드린 자료 있죠. 2페이지 우측에 그 2페이지입니다. 자료 우측에 맨 밑에 6번 우측 아래 2페이지 등기 대상 거기 보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등기되는 권리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또 이미 배웠던 민법 등에서 배운 권리 중에 물권, 채권 중에 등기되는 권리가 자 거기 정리해놨죠. 책에 그 163페이지하고 같이 보십시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그리고 방금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건 등기되고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권리 내용은 민법 시간에 민법에서 배우고 부동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유치권 같은 것도요. 우리 시험에도 지문에 부동산 무슨 어떤 건물에 그죠? 유치권 말이죠. 유치권.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고 안 되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민법하고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죠. 특히 주의토지통행권 이거 우리 시험도 몇 번 나왔죠. 법원에 확인 판결을 받은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민법적으로 말하면 상린관계 소유권의 한 내용인 상린관계에서 나오고 이건 소유권의 한 내용이고 주의토지통행권 자체는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있죠? 권리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있죠? 등기 대상이 물건인 거 아닌 거 아까 책에는 162페이지 있는 표 요거를 여기다가 쭉 써드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2번이죠. 그 밑에 자료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하천, 도로, 방조제, 제방, 고정식의 유리로 된 옹실, 유류 저장 탱커, 사이로, 비각, 공동주택의 지하실, 지하층, 지하실이 지하층, 집합 건물의 규약, 공정정서양 공용 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가 또 시험에 등기되는 걸로 나온 적이 있고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조적조나 컨테이너 구조지만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 이것도 나왔죠. 등기 대상인 거 물을 때. 자, 아닌 거 따라서 공유 수면 바다와
가설 건축물, 가건물, 무슨 양의장, 옥외 수조, 옥외 풀장, 주유소 캐노피, 닷집,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 성강기, 컨테이너, 폐유조선, 유조선인데 선박인데 폐선이 된 거, 그리고 한강대교, 한강대교 같은 다리, 우리 한강에 있는 그 수많은 다리 있죠. 한강대교뿐만 아니고 그런 교량은 등기 안 됩니다. 자, 책하고 같이 보십시오. 162페이지 보십시오. 그 표가 있었는데 등기 대상의 물건 중에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였죠. 하천. 이거 하천도 등기된다. 한강은 등기되는데 한강대교 다리 교량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하천이 등기되지만 소유권과 저당까지 물었죠. 하천에도 소유권, 저당 이건 등기됩니다만은 용익권이 하천에는 무슨 등기 안 된다 했죠? 용익권. 용익권 하면 이미 우리 배웠던 민법 등기부에서 다 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 물권, 임차권이 용익 권리인데 채권. 용익권 이야기, 민법은 용익 물권과 임차권으로 배우지만 등기법에는 이 네 가지를 용익권인데 하천에는 소유권과 저당 등은 저당까지는 등기되죠. 하천에는 용익권만 등기 안 된다. 왜 그렇죠? 해가지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법이 그렇다 그랬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등기되는 거 물어가지고 좌측이고 이거 이야기했죠. 1, 2월 타임 3, 4월까지 넘어오기 전에도 축사, 개방형의 축사가 요게 등기가 되는데 뭐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과거에 있죠. 뭐 200제곱미터였지만 100제곱미터로 이제 또 완화해줬고 기준을. 근데 뭐 100제곱미터 이거는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소 키우는 축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중에 여러분 주택인데 앞에 이걸 말을 쭉 써줬죠. 조적조, 벽돌조라고 그랬죠. 조적조, 벽돌 구조에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 이걸 물어가지고 이건 또 등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하천, 무슨 축사, 주택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 번씩 등장을 했습니다. 나머지고 우측에 있는 거 하고 요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요거는 등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책에 여러분 163페이지에 등기 효력 해가지고 종국 등기 효력 중에 물권 본등기는 6가지, 물권 변동,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특히 권리 추정력. 앞전에도 추정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 추정력이 또 사실은 작년 30일의 시험에, 민법 시험에, 민법 물권법 등기 효력에 추정력을 물었죠. 요거 있죠. 166페이지에 있는 그 추정력의 범위,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요거 자료,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는 4페이지, 요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페이지로 말하면 4페이지 거기 있고, 따로 제가 유효요건 있죠. 책에 167페이지 등기 유효요건, 요거하고 같이 유효냐 무효냐, 요거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조금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 171페이지에 있는 요 중복 등기 정리는 이건 빼고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거라
생략해도 됩니다. 미리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여러분 176페이지 보십시오. 176페이지에 거기 보면 등기기관과 설비 177페이지 맨 밑에 등기소.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립니다. 등기소는 다시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쭉 등기소이고 정리해 드립니다. 180페이지 보십시오. 등기관. 요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이 등기관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82페이지 등기부. 자, 등기부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잘 없고, 요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2페이지 가지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거는 쭉 넘겨보시면 이제 188페이지에 있는 일반 등기부, 전산 등기부보다 187페이지에 있는 요거 187페이지 보세요.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그러죠. 아파트 등기부 요거 있죠. 아파트 등기부 이거 중심으로 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구성과 여기 내용 나중에 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대지권 있죠. 아파트 등기부 전유 부분에 대지권을 등기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여러분 이 책에는 뒤쪽에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우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2페이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십시오.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2페이지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인데 요 등기부는 조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앞에 등기소, 등기관 먼저 보십시오. 등기소는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미 등기소가 지방법원 관할에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는 거. 자, 무슨 등기소 보시면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이 있고,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 그리고 각 무슨 등기소인데, 그러면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 지방법원이 있는 곳은 지방법원 안에 등기과 아니면 등기계, 지원에 가보면요, 그 지원에도 지원 안에 등기과, 등기계, 여기서 이제 등기 사무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군구 지역에는 각 등기소가 있죠. 무슨 등기소. 그게 지방법원이나 각 지원 소속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자, 2번 부동산이, 요건 건물을 생각하세요. 2번 부동산이 그랬는데, 건물이 큰 대형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여기 여러분 상급법원 있죠. 그 상급법원장이 각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 지정을 누가 하느냐?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통되는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게 할 수 있는데, 요 위임하게 할 수 있는 관할이 누구냐? 대법원장. 4번도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3, 4번 요거는 대법원장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될
사유 등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 사무를 정지하라.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요게 또 누구 권한이냐? 대법원장. 자, 3번 다시요. 그 3번에 등기 사무 위임, 4번 등기 사무 정지. 요 둘은 누구 권한입니다? 대법원장. 지방법원장이냐 뭐 대법원장이냐 그걸 구분하는 거고. 등기관 보십시오. 밑에 2번에 등기관. 등기 사무는 자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건 뭐냐 하면 등기소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직급이고 이런 직급에 있는 공무원 중에 여기는 이제 지방법원장. 여러분 등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한 자가 등기관이고 그 사람들이 등기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등기관 지정은 등기소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 방금 앞에 이런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요건 누가 지정합니다? 지방법원장.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그 2번 이게요.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특히 사촌, 요 사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이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이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이거를 등기관 제척이라고 합니다. 제척. 요 제척이라는 말은 등기관은 등기 신청인이 이런 사람 있죠. 거기 제가 쭉 그 법에 적힌 등기관 자기가 등기 신청하고 자기가 등기하면 안 된다. 자신이. 등기관 배우자가 등기 신청하러 왔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사촌 이내의 친족인데 요 사촌 이내의 친족이 오면 등기 신청하러 오면 그 말입니다. 왜 하필 사촌이냐? 그죠? 법에 사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등기하러 오면 등기의 공정을 위해서 등기관은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된다는 것은 등기할 수 없다. 다만 그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돼 있고 나이가 성년인 사람 2사람 이상이 참여하면 거기 참여가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서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등기관 제척 제도다.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누가 왔을 때 제척이 되느냐? 자기, 배우자, 그리고 몇 촌이죠? 사촌.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촌. 법에 사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입니다. 요 등기부는 그 우측에 있죠. 등기부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측에 그 자료입니다.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와 대지권 등기 관계.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그 등기 효력 그 3페이지에 있는 거는 단독 신청 요런 표제부 등 특징 요거 설명드리고 등기 효력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제 등기부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